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벌써 메가랜드 평가단 30회 왔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분이 매일 푸시고 그리고 바로 해설 강의 중에 필요한 것만 빨리 보시고 넘기셔도 돼요. 지금은 자세하게 볼 시간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거를 확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주택법령상 다음 박스 안에서 전매행위 대상, 즉 전매 제한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딱지 매매 금지가 있고 전매 금지가 있어. 요거를 찾아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딱지 매매 금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전매 금지. 원래는 가능했는데 여기서 하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으면 여기 분양가 상한제 받은 애는 전매하지 마라 됐죠. 무허가 건물 확인서는 딱지죠, 딱지. 예, 딱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뭐한다? 금지. 맞죠? 그리고 4번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단독주택. 자,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예요. 단독주택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주택상환사채, 증서, 지위, 딱지죠? 예, 딱지. 자, 공공재개발사업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얘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분양가 상한제 제외되는 지역이고, 그리고 공공재개발 사업일 때는 일정 기간 전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면은 증서죠. 딱지예요. 딱지 매매 양도 알선하지 마라. 딱지. 그럼 딱지하고 전매 구분하는 거니까 1, 3, 6 해서 3개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갈게요. 주택법령상 전매가 가능한 행위인데 그 가능한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서 일단 전매 가능한 행위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닌 것 찾아라 했는데 가장 키워드가 전원 그리고 숫자 2 그 다음에 1번이 제일 조심할 게 세대원이 공급받는 사람이 그 근무생업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데로 가는 거 괜찮아. 서울은 안 돼. 여기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시군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특별시는 안 되죠.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게 수도권으로가 아니라 수도권 안에서라고 개정됐죠. 그래서 안에서 하는 거는 빼고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거 안 되고 수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다. 맞고. 상속에 의한 전원 주택이 전원 이전 가능하죠. 아버지는 3년간 해외에 있고 어머니는 1년 6개월이다. 이게 전원이 2년 이상 치러야 돼요. 그래서 1년 6개월 틀렸네. 그래서 이건 전매 가능한 행위가 아니다. 4번.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자체 금융기관에 돈 못 갚았어요. 그러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야 되죠? 가능하다. 공입사업용으로 제가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했는데 이주대체형 주택을 받았을 때 이거는 전매 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 3번. 이거는 나올 가능성 꼭 있으니까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3번은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는 우리가 공유 얘기했었죠. 공유. 그 좀비 있었잖아요. 그거.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인데 올바르지 않은 거. 1. 자, 주택의 소유자들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으로 소유권을 다시 찾았어. 사용검사 받은 이후 회복한 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은 뭐죠? 시가, 시중거래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해졌죠? 대표자 선정할 때 동의요건인데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체 소유자 얼마 동의하더라? 4분의 3. 이건 암기해 두셔야 되고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판결은 동의 안 해도 모든 전체 소유자한테 효력이 있다. 맞고.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미만이어야죠? 5% 미만이어야 가능한 거고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원래 사업 주체할 거를 우리가 대신했으니까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일부를 사업 구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부 구상이 가능하다죠. 가능하다. 그래서 틀렸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풀만하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주택 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인데 타당한 것을 찾아라 했는데 제가 이 주택 상환사채 나오면 상환, 상년, 상법, 상백, 요 5억, 자본금 5억 요것만 조심하랬죠. 그리고 법인만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은 등록업자랑 LH인데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 못 믿으니까
지급보증 받아야 되고 최근 3년간 상백이죠. 상백. 숫자는 5억 100원 다 3자 나온댔어. 300세대 이상을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증권이죠. 상환 들어가면 너에게 주겠다. 기명. 틀렸고. 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거 맞네요. 2번. 3번. 일반적으로 기장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등록업자가 발행한다. 국장 승인 요청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의 승인받아서. 자,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니라 원칙은 양도가 안 되는 딱지인데 예를 들어서 해외 이주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해요. 등록업자는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서 5억 이상은 맞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를 못한다 해서 틀렸고, 주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국가채권관리법이 아니라 회사채잖아요. 그래서 회사채는 무슨 법? 상법. 상법을 적용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요거는 지문은 긴데,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요, 무조건 전국 대상은 어느 분이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국장이죠. 시도지사가 같이 지정할 수 있는 거는 티귿자 들어가네. 토지 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요 세 놈은 시도지사 껴있는데 나머지는 전국 대상은 국장만 하는 건데,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거 아니죠. 이거 투기과열지구 설명한 거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거래 가격, 거래 등 주변 시장 여건 고려할 때 급등 우려가 있거나 대통령 영위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데 누가 없다? 시도지사에서 답은 1번이네요. 2번은 이제 지정 요건을 물어본 건데 2번에서 기억할 거는 직전월로 소급하여 12개월 분양 가격이 물 하면 H2O라고 그랬죠. H2O에서 2배. 그래서 2배를 초과한 경우. 근데 물가는 우리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몇 개월? 12개월 맞네요.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량 3글자니까 몇 개월? 3개월. 전년 동기 2글자니까 몇 프로? 20% 이상 증가하면 그런 지역 대상이다. 맞죠? 4번. 직전월로 소급하여 2개월 청약 경쟁률이죠. 월평균 청약 경쟁률. 청약 2글자니까 몇 프로? 몇 개월? 2개월. 모두 5대1을 초과했던 지역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는 사람이 더 많이 몰리니까 몇 대면? 10대1.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맞네. 5번.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였을 때 지체 없이 공고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통보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시군구야. 시도지사한테 안 보내고 시군구한테 바로 보내서 그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이분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공고 내용을 이 사람한테 통보해야 사업 주체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이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야 라는 거를 알려라. 공고에서 알려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 틀린 거. 자, 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많이 지세요 라고 해서 분상제 적용 안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맞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최소한 돼 있어야죠. 벽지, 바닥재, 뭐 주방용구, 조명기구 요거는 최소한 하고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 TV 이런 거는 별도로 가격 제시하랬죠. 가격을 따로 제시해야 된다. 맞네. 3번.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원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얻어야 되거든요. 승인 얻때 공공사업 주체는 승인 얻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주어가 누구예요? 지방공사네. 지방공사는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얻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네. 3번 틀렸고. 그리고 4번 관광특구예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안 받으려면 초고층 건물인 공동택인데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해야 되는데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분상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고.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받죠? 근데 여기 택지비를 계산할 때 공공택지면은 좀 싸게 가야 되니까 얘네들은 공급가격, 택지를 공급한 공급가격에다가 관련된 비용 가산한 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게 공공택지가 아니면 감정가격의 가산금액이에요. 그거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받으세요. 3번 답입니다.
자, 7번 갈게요.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봐요.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짓겠다. 아니면 조합의 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주택 건설하려고 할 때 국공유지 우선 매각해 주세요 해서 우선 매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데 2년 안에 이거 매입하면 2년 안에 착수해야 되죠. 안 하게 되면 매각한 거는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댔어요.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2년 내 규모 주택 50% 이상을 건설 안 하거나 조합주택이 건설하지 않으면 다시 갖고 오는 거 환매하거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려는 사업주체가 채비지 우선 매각 요구할 수 있죠. 채비지를 타에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도 있다. 전체 면적의 50% 내에서.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가능해요? 공공사업주체만 가능해. 등록사업자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 그죠? 정답은 5번.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그럼 4개가 틀렸고 지금 하나 맞았으니까 요거는 꼭 보셔야겠네. 올바른 거.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뭐가 틀렸는지.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어. 그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는 걸 몇 년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5년. 건축법은 2년, 주택법은 5년.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건축법은 반드시 취소고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 틀렸네요. 2번.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경매 공매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면 취소할 수는 있지만 주택 분양 보증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보증이 됐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지.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으로 공사를 완료 불가능하다면 근데 보증을 받았어요. 보증이 되면 이걸 포함해서 승인 취소할 수 있다예요. 보증이 된 경우엔 취소할 수 없다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없네. 아직 옳은 게.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경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승인 취소하기 전에 사업 주체님 사업계획이나 뭐 사업비 조달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물어보랬죠.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서 타당성을 심사했더니 괜찮다. 그럼 취소 안 합니다. 취소 여부를 그때는 결정하겠다. 이건 맞네. 맞죠? 자,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없다. 여기서 원칙은 시, 도지사, 대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한테 승인 권한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없다지 시장 군수가 없다 그러면 안 돼. 요거를 빼면 맞겠죠. 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권한이 없다 이러면 맞겠는데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갈게요. 주택상환사채 또 나왔는데 틀린 것. 자, 요거 한 번 더 할게요.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할 거, 기명이죠. 이름 써 있으니까. 사채니까 LH 아니면 등록업자인데, 누구는 못 믿어서 등록업자. 얘는 법인이어야 되고, 3자 나온댔고, 3천, 상환, 상년, 상백인데, 자본금은 5억인 법인이어야 되죠. 네. 그러면 틀린 거 1.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업자 둘만 발행하죠. 발행한다. 맞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법인이어야 돼요. 자본금 5억 이상인데 개인은 발행 못해요. 개인은. 건설 등록을 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다 맞는데 등록사업자 중에서 법인인 등록사업자만 가능하지 개인은 안 된다 해서 틀렸네요. 3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는 최근 3년간 당신이 연평균 주택 건설 호수 이내까지 건설한 호수 이내까지 그리고 발행계획 작성해서 여기는 건설교통부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 얻어야 되고 상환 상년 초과 못하고 나중에 기간은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하겠다 분양권 주겠다 요 기간까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로 한다. 요게 3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2번만 틀렸고 다 맞는 거죠.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10번 문제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증서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 지위, 딱지 매매 공급하거나 매매 양도 알선할 수 없죠. 그 권리가 아닌 권리로서 틀린 거 찾아라. 여기 봐요.
리모델링 주어번지. 리모델링은 내 거니까 사고 팔아도 상관없죠. 이거 틀렸네. 네, 1번이고. 자본금이 10억이면은 자 5억 이상이죠.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 주택상환사채 양도하면 안 되지. 공급받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양도하면 안 되죠. 무허가 건물서 이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거 다 딱지죠. 근데 그 딱지가 아닌 거는 이거는 리모델링은 소유자 거기 때문에 자기 거를 매매를 양도를 못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유의하셔도 주택법 관련된 문제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까지 주택법 끝냈고요. 다음에 농지법 2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 모의고사 4번 하시면 전체 끝나는 거니까 그동안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